썬데이 뉴스 서울 제3호 2019년 4월 7일 안녕하십니까. 썬데이 뉴스 서울의 NJQ입니다. 오늘 썬뉴스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뉴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썬뉴스는 일주일간의 모든 뉴스를 요약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주요 뉴스를 중심으로 한 번 정도는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를 한 번 더 뒤집어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 전주에 장관 임명 청문회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정책을 거슬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뒤집어 생각해보면 정책을 위반하거나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다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이라면 과연 아무리 누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더라도 여기저기 위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현재 부동산이 4년이나 5년 전 가격까지 안정되어 본인들의 투기 결과가 반토막이 되도록 놓아두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하여 이들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리스 리뷰부터 시작하려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날씨는 비교적 따뜻하였지만 일교차 큰 날씨였는데요. 그보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강원 지역 및 남부 지역에도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에 4월 4일 저녁 7시경부터 시작해서 식목일인 4월 5일까지 연속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최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나마 이번 화재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나마 대참사로 이번 화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나마 대참사로 커지는 것을 막았다는 후문들이 있습니다. 일단 화재는 날씨가 가장 문제였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그리고 학교 시절에 배웠던 지리교과에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팬 현상으로 인한 고온 건조한 바람, 그리고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것 같은 양강지풍, 양간지풍, 화풍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양양과 간성 및 양양과 강릉 간의 센 바람인데 이를 옛부터 화풍이라 했다니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러한 바람과 함께 화재가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산불에서 바람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번 속초에서도 사람들이 귀신불이라고 했었는데 15년 전에 강릉 근처에 화재 시기에 일이 있어서 강릉 아산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보면 화재는 아직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큰 것은 주먹만한 불덩이가 대포 포탄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앞에 도로나 작은 하천이 있어도 화재는 쉽게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어디서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불은 적정한 온도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이나 수화기를 사용하면 온도를 급속히 낮춰주고 그 외에 흙을 덮거나 하여 산소를 차단하면 소화시키게 됩니다. 이를 잘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소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화재의 경우에는 이전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 조직이 정하여져서 전국의 소방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을 했던 점이 눈에 띕니다. 그 외에 비교적 차분한 피난 지시와 그에 따른 행위,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인명 피해가 적었고 물론 피해도 작지 않았지만 큰 재난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피해는 크지만 많은 부분은 자연환경의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의 큰 불 뉴스를 간혹 접하는데 어디도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도 없이 막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이번 화재에 피해를 받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 본인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받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잘 지원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리에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없이 눈먼 돈으로 이를 사익 추구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절차로 인하여 지원이 늦어지는 상태도 벌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화재 사태의 상황과 본질과는 관계없는 두 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안보실장을 국회 운영위에서 질의를 하는 동안 이런 화재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화재 이야기를 하고 이석 요청을 했는데 여러 이유로 이석을 방해하고는 나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아 그런 것이다 라는 변명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과연 거꾸로 어떤 설명이 필요했었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속초시장의 제주 여행으로 인한 부재인데, 어찌되었건 목요일 오후 7시에 막차 비행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가 진정성이 있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가진 공무원의 수장이면 혼자라도 올 방법이 없었을까 하고 의문이 들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사적으로는 공적인 자리와 관계없는 자리에서도 공적인 위치를 들먹거리며 소리쳐대는 상류계급이 그럴 때는 그런 힘조차 발휘 못한다는 것도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전후에 이어서 북미 협의 관련 뉴스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전후에 이야기했듯이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방안을 미 측과 협의하여 북과 협의를 이루도록 하고자 할 생각인데, 미국의 내부 사정이 트럼프에게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미중 관계도 개선되어 재선 가능성과 함께 이를 추진해 볼 수 있나 하지만 아무리 봐도 미 체제에서 그리 쉽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하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2명의 후보는 낙마한 상황에서 박영선 중소벤처사업부 장관 후보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흠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에서 그래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진행될는지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승리 게이트도 여전히 계속해서 시끄러운 한 주였는데요.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관련 혐의를 두고 윤모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콘서트 티켓을 받았고 등, 그리고 그가 관련해서 클럽 아레나는 세무조사 관련해서 실소유주가 구속되고 하여 조사들이 진행되어 있고, 에디킴이 단톡방 관련해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중의 스타면서 한류의 중심이면 그답게 이제부터는 인성도 갖추어가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승리 게이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마약 사범이라는 간접적인 관계 때문에 SK 현대차 회장의 손자의 마약 투약 관련 뉴스 및 황하나 메일유업 외손녀의 이야기도 시끄러웠습니다. SK 및 현대차 회장의 손자들의 마약 투약은 유학파들의 유학 당시 투약에서 시작된 사항들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황하나 사건은 과거에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함께 수사를 받던 사람은 형이 구형이 되었는데 황하나 씨는 혐의 없음이었다는 것에서, 또한 그의 핸드폰 대화 내용에서 경찰청장은 누구인지 등 과거부터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금수저를 등에 업은 재벌 3세와 경찰 또는 검찰과의 유착관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답답합니다. 또한 세무서와의 관계도 클럽 아레나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정비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마약 사건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어마어마한 마약의 가격인 것입니다. 재벌 3세들이 자신의 허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하는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어디까지 깔는지 경제 성장의 유지 등의 이유를 대며 재벌 봐주기 하며 자행되는 행위들로 그글어가는 양극화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KT 채용비리 뉴스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자녀 관련 수사도 될 예정이라는데, 전 회장에 대한 비공개 수사 등 아직도 일반적이지 아니한 수사 방법으로 이야기도 되고 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8명 정도가 수사선상에 올라가서 수사될 예정인가 본데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한 사람의 처벌하는 문제가, 그 사람이 처벌뿐만 아니라 불법 채용된 사람은 반드시 퇴출되어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채용되었건 이러한 일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단을 맞은 여단장이 철저 수사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김학의 사건의 단 하나 증인인 윤지호 씨의 보호 관련하여 한때 윤지호 씨에게 배부된 개인 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통보하였으나 회신이 없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청와대에 청원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다니, 지금은 정부에서 철저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도라니 과거 정부의 비호화의 수사가 어떠했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2019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2명의 국회의원과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미니선거이어서 그다지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 양상이어서 끝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노회찬 씨의 빈자리를 뽑은 자리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결합하여 대결하였는데 500여 표 차로 정의당이 당선되었는데, 현재 여권에 대한 민심이 정권 초기에 비해서 얼마나 하락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토영영은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됐죠. 이 선거 와중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프로축구장에서 함으로써 상원FC가 2천만 원의 벌금을 추징당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선거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먼저 질의를 했다는 등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선거 이후의 뉴스는 창원에서의 선거의 승리, 그리고 강원도 화재 사건으로 묻혀버리는 모양인데, 모쪼록 결과가 좋으면 절차는 상관없다는 식의 과거 논리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 저녁부터 강원도 화재 상황이 너무 엄중했기 때문에 다른 뉴스들이 묻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느낌이라서 전반적으로 뉴스량이 적은 느낌이고, 우리가 알고 뒤집어야 할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다. 주간 경제는 달러 환율 및 위안화 환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었고, 국내 금값은 달러화 강세에 다소 숨고르기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금시세 역시 숨고르기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말은 지난주 아까 말씀드린 강원 산불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4월 5일 금요일을 기해서 오비 맥주, 즉 카스 맥주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도매가 4.5% 정도 인상인 듯한데, 보통 이런 것은 뉴스로 먼저 발표되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어떠한 사전 언급도 사후 언급도 없는 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맥주가의 경우 한 곳이 오르면 다른 하이트나 맥스도 이어서 오를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 일입니다.
썬데이 서울 제3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썬데이 서울 제3호 일부는 일부러 유튜브에 올라 있고 다음 블로그에서도 썬데이 서울로 검색하시면 문자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1부, 2부 및 특 1호도 썬데이 뉴스 서울로 유튜브 및 다음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